지금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상승 요인이 있다. 계속 나올 계약 공시가 나올 거다. 뭐 배터리 업체들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계약 체결 나올 거고, LG엔솔의 경우 테슬라 및 GM과의 계약 가능성이나 토요타와 계약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뭐 일찍 나왔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나오면 소재 업체들과의 계약 체결 뭐 계속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대규모 장비 발주 또 뭐 나올 거고, 뭐 이런 이야기 드렸죠. 지금 주가 하락이 지속적인 이슈인가 단기 이슈인가? 지금 주가 하락 어떤 건가요? 2차전지 섹터가 갑자기 막 한병화 의원 이야기하듯이 막 악재들이 몰려들고 계속 중국이나 유럽의 위협이 거듭되고 있어서 K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이 갑자기 형성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첨보 이야기는 왜 꺼내냐 하면 첨보 잠정 실적 계속 안 좋아요. 한투 정권의 김정한 애널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그나마 괜찮다고 여기는 뭐 유한타 정권의 이한나 연구위원도 첨보 계속 밀던데, 그 첨보를 미는 기관들이 많죠. 배터리 아저씨 말씀처럼. 근데 여긴 보세요. 이거는 뭐 그냥 이분들이 미는 건 다 실적이 계속 안 좋아요.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에코프로 BM 계속 실적 잘 나오죠. 근데 첨보는 이렇게 안 나와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뭐 예를 들면 첨보를 언급하거나 어떤 종목을 언급하면 그런 건 놔두지 왜 자꾸 그런 것까지 언급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투자하기에 그 시점에서 그렇게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선순위에서 밀리는데 자꾸 기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포지션이 많다는 이유로 안 좋은 종목인데 좋다고 하거나 또는 덜 좋은 종목인데 더 좋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도가 섞인 종목들에 혹시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손실을 본다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하게는 코멘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유 있게 주가가 오른 것들은 저희가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말씀도 드리잖아요. 이유 없이 오르는 테마성 종목들 2차전지 섹터 안에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일정하게는 말씀을 드려야 엉뚱하게 추격 매수하다가 물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없도록, 그런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취지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첨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 거의 15%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긴 했지만 첨보는 그동안 오른 것도 없는데 오늘 15% 빠졌잖아요. 이게 결국 누구의 피해로 귀결됩니까? 정권사들 말 믿고 투자한 그런 개인 투자자들 개피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한병화 의원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계속 중국 위협론, 그 다음에 한국 배터리 위기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거 그렇게 고평가도 아닌데 막 고평가라고 해서 홀드라고 하고, 근데 반면에 CS 윈드처럼 에코프로 BM보다 성장성이 더 훨씬 낮은 풍력 관련주는 퍼에 40 몇 배까지, 추정 퍼에 40 몇 배까지 줘가면서 목표 주가를 언급을 하고, 이것뿐인가요? 이게 이분이 수소 에너지 얼마나 밀고 있습니까? 수소차 관련주들 진짜 퍼 나오지도 않는 거, 정말 실적 나오지도 않는 것들 얼마나 고평가 상태에서 오른다고 했다가 그 손실 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사과나 제대로 한번 했나요, 이분이? 그리고 제가 지금 프랑스 와 있는데 일부러 주차장 가면서 사진들을 계속 찍고 있어요. 이분 말대로 진짜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고 있나, 중국 전기차가. 팔리기는요, 뭐, 팔려요, 지금. 제가 중국 전기차, 아직까지는 사진 찍은 것 중에서는 중국 전기차 하나도 발견 못했습니다. 내연기관차도 발견 못했고요. 아마 중국차는 동남아 시장에서 주로 팔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희가 박순혁 이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 시장은 한 7, 80% 한국 배터리 산업이 먹을 수 있고, 유럽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지. 뭘 다 그걸 100% 우리가 다 먹는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30%는 미국에서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 시장을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병화 의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20%, 30%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 갖고 가는 거, 중국에서 좀 갖고 가는 거, 이 사례를 들면서 한국 배터리가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 않다, 낙관적이지 않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냐고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오히려 이분은 자꾸 뭐 시장 가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뭔가에 좀 꽂히셔서 이상하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쏠리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사람은 저 한병화 의원 자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상승 요인이 있다. 계속 나올 계약 공시가 나올 거다. 뭐 배터리 업체들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계약 체결 나올 거고 LG엔솔의 경우 테슬라 및 GM과의 계약 가능성이나 토요타와 계약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뭐 일찍 나왔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나오면 소재 업체들과의 계약 체결 뭐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대규모 장비 발주 또 뭐 나올 거고 뭐 이런 이야기 드렸죠. 나왔어요. 그래서 GM, 삼성 SDI와 미국 새 배터리 공장 설립한다는 이야기 나왔고요 오늘. 그 다음에 이미 나왔죠. 오늘 디렉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도요타와의 미국 배터리 합작사 투자 계획 금명간 확정한다 이렇게 나왔고 혼다하고 합작사는 LH 배터리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과 미국 합작사 설립도 함께 뭐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LG하고 SK 뭐 다 들어갑니다. 투자 규모가 이게 엄청나요. 그럼 이게 또 장비 발주는 나중에 나오겠죠. 소대 발주도 나오고.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 SK온 서산 공장뿐만 아니라 또 배터리 3사 투자 계속 할 거니까 장비업계 방긋할 거다. 저희 연구소가 소개한 윤승 FNC 같은 경우는 저 1월 달에 SK온 향으로 켄터키 테네시 향으로 2,100억 넘는 물량을 수주했잖아요. 그게 전체 물량 켄터키 테네시 물량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2차, 3차 아마 물량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면 2,100억 물량을 받았는데 그 2배에 해당한 4천억 이상의 물량을 추가로 받을 게 있다라는 거죠. SK온 서산 공장도 있고요. LG 미시간 공장도 나올 거고요. 지금 합작사 있게 차리면 또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사 나오고 나서 TC 스틸이라는 종목이 올랐어요. 왜 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SDI하고 GM이 새 배터리 공장 설립하겠다 그러면 이게 삼성이 주로 하는 게 원통형이거든요. 원통형에 들어가는 그 니켈 동강판 생산 공급하는 업체가 TC스틸이죠. 에코프로 유럽에 첫 삽 뜬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 신규 시설 투자 공시 6,148억 원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이거 왜 하겠어요, 이거? 계속 수준 밀려드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코스모신 소재 실적 나왔는데 아까 1,000번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몇 프로 나왔죠. 코스모신 소재는 보세요, 이거. 시장 컨센이 매출이 1,500억이었는데 400억을 더했어요. 코스모신 소재는 제가 알기로는 2분기부터는 여기에서 실적이 더 급증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배터리 회사와의 계약이 거의 뭐 임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업계에 이제 뭐 좀 파다하게 소문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그냥 기다리지 않고 아마 2분기 중으로도 뭐 공급이 시작될 수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업계에 지금 소문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뭐 업계의 소식통들이 그냥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보면 2분기부터는 뭐 실적이 뭐 이상으로 확 급증할 수 있습니다. 리튬 광산권, 독점 유통권 확보하는 것도 지금 순조롭게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아마 2분기 안으로 아마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현 시점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주가 하락이 지속적인 이슈인가 단기 이슈인가. 지금 주가 하락 어떤 건가요? 2차전지 섹터가 갑자기 막 한병화 의원 이야기하듯이 막 악재들이 몰려들고 계속 중국이나 유럽의 위협이 거듭되고 있어서 K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이 갑자기 형성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앞에서 본 것처럼 계속 호재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계속. 2차전지 섹터의 성장 전망에 관련해서는 지금 나쁜 소식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일부러 막 침소봉대해서 삐딱하게 보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2차전지 섹터 잘 가고 있고요. 그 개별 섹터 안에서 똘똘한 개별 기업들은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뭐죠? 단기 이슈입니다. B2에 의해서 또 CFD 반대 매매에 따라서 금감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제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건지 2차전지 섹터가 어떤 성장성에서 사람들의 특히 배터리 아저씨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인식을 하게 돼서 투자가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이 주가가 많이 오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또는 한국의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사실 뭐 배터리 아저씨가 굳이 홍보하지 않더라도 특히 올해 북미 시장이 열리면서 워낙 뭐 잘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어떤 한국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되게 뭐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뭐 불공정 거래에 의해서 오른 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인식들을 가지고 뭐 조사를 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특히 오늘 주가 하락에 많은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장 초반에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던데 이 기사 나올 무렵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책임 있는 당국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물론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조사도 할 수 있지만 시기가 가열됐을 때 하지. 지금 안 그래도 조정받고 있는데 뭘 지금 와서 이런 뭐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냥 차라리 다 조사해놓고 아니 뭐 이거 조사할게 하면은 그거 정말 조사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그냥 뭐 숨기고 도망가고 그러겠죠. 다 조사해놓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걸 뭐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까, 이걸. 아니,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의 숱한 뭐 공매도에 의한 부정적인 불공정 거래라든지 또는 뭐 작전 세력들에 의한 그런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속시원히 안 밝히는 건가요? 미국에서 무슨 게임스탑 그 공매도와의 대결이 일어났던 그 게임스탑 관련해서 그것들 그 주가가 뭐 지금 우리 오른 거하고 뭐 비교가 됩니까? 그때 몇십 배가 올랐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작전 세력에 의한 거라고 무슨 뭐 조사한 적이 있나요, 미국에서? 황당하잖아요, 이런 건.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가? 투자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면 그냥 계속 투자하시면 됩니다. 현금 여력이 닿는 한 점진적으로 분할해서 더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주가가 더 떨어진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갈아타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더 길게 말씀 안 드릴 텐데 제가 예전에 그 보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죠. 거기에 찾아보시면 주가 조정기에 할 일 뭐 이런 영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식 갈아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주식 갈아타기를 해서 포트 점검도 다 끝냈다. 포트 조정도 끝냈다. 그러면 그냥 전부 하세요. 정말 자기가 좋은 종목 골랐고 괜찮은 가격대에 담았고 또는 뭐 신규 신입자들 같은 경우 좀 비싼 가격에 담았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기업이면 구조적 성장주라면 시간이 지나면 주가 회복합니다. 그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의 문제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요 시간이 기대해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서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이야말로 계속 모멘텀 플레이 하느라고 지금도 보세요. 2차전지 종목들 많은 종목들 이렇게 제가 매수 주체들 보면 기관들은 줄창 팔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막 줍줍하고 있는 경우들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포지션을 정해야 되면 지금 패닉 세일 할 게 아니고 오히려 분할 매수할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조금씩. 다만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될지 또 얼마나 조정이 길어질지 이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또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분할 매수의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뭐 바닥에서 다 잡을 생각하나요? 바닥에서 못 잡아요. 비교적 투자할 만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면 구적 성장주라면 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뭐 전에 말씀드린 듯이 진짜 실체가 없는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실적이 나올 거에 비해서 너무 일찍 오른다든지 지난번에 TC 스틸하고 뭐 경쟁하려고 진입하는 업체 이야기 드렸죠. 그런 경우는 제가 뭐 그 회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는 좋은 회사일 수 있어요. 꾸준하게 수익 내고 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큰 흐름에 맞춰 투자하려고 하는 것 그런 노력은 저는 좋게 평가하고요. 그런 회사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회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2차 섹터 전체에는 호재가 넘쳐나고 개별 종목도 갑작스럽게 오를 수도 있다. 좋은 종목이면 언제든 이렇게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뭐 섹터 전체가 이렇게 또 주가가 빠진다라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잘 지켜보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면 예를 들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SK온 서산 물량이라든지 켄터키 테네시 2차 물량 이런 거는 2분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나오면 어쨌거나 주가를 또 어느 정도 올리는 게 될 수 있고 코스모 신소재 제가 뭐 설명드렸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에코프로비엠 계속 이런 좋은 호재들을 공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 흐름이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다. 그거는요, 하수들이나 하는 거고요. 하수들이 하는 건 이렇습니다. 보통 주가가 오르면 막 흥분해서 고점에서 막 겁없이 막 뛰어들고
근데 정작 예, 주가 조정이 오면 막 겁나서 패닉셀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주식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예, 주식 투자를 잘하고 꾸준하게 예,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분들은 해야 될 거는 이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투자하기를 바라고요. 또 2차전지 섹터에 관해서는 특히 올해 주가 급등한 구간에서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린 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셔라.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사실 그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던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심스러웠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불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다시 바라보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스스로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실시간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다음 실시간 방송은 저 배터리 아저씨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예, 5월 3일 날 예, 실시간 방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박 이사님하고 같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